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테니슨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한 나머지를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빅토리아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 영국이 아주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때죠. 특히 영국은 뭐 이 당시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식민지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어느 땅에도 그러니까 해가 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이제 최대였을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보면 캐나다, 세계 2위의 국토를 가진 캐나다가 이제 영국의 그 당시 식민지였고, 뭐 이제 자치령이긴 했지만 또 아일랜드 있고 또 남아메리카에도 땅이 좀 있죠. 그리고 이 광활한 인도 대륙이 다 인도의 식민지였죠. 인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기업을 통해서 다스리다가 이제 1850년에 인도의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포의 항쟁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의 항쟁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영국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도를 통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인도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통치 이전에는 영국이 인도가 무굴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1850년경에 빅토리아 여왕이 아예 이 무굴 제국의 황제 자리에 앉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인도, 뭐 파키스탄, 또 여기가 어디죠? 버마인가? 예, 뭐 방글라데시, 버마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또 뉴질랜드, 또 이제 태평양의 많은 섬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지금의 연하단, 이 중동 지방까지 이 광활하게 식민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이제 유럽 각국이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영국은 이렇게 종단으로 아프리카를 이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종단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했고,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횡단으로 아프리카의 이 많은 식민지를 건설을 했죠. 이게 아마 1920년대의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식민지를 추가해 나가서 192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는 최대가 되는데, 뭐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에 달하는 이제 대제국이 되죠. 그런데 1920년대에 가서는 이미 영국의 국력이 기울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브리티시 엠파이어,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는 한 1850년대, 60년대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는 정말 영국에 경쟁자가 없었어요. 예, 정말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었다. 하지만 1870년대에 가면서부터는 이제 경쟁자들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이 두 개 나라가 영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독일입니다. 예, 미국이 1860년대 남북 전쟁을 치르고 이제 국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고,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제 발전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70년대, 80년대 가서는 영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은 수많은 작은 나라로 공국으로 갈라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1871년에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달성하고 아주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미국 또 독일 이런 나라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식민지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식민지를 운영하는 게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 광활한 식민지들 때문에 영국이 그 어떤 대내외의 어떤 그 정세의 변화나 이제 기술 발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죠. 야,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이 그 이 대부분의 국가들을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뭐 한 가지 뭐 잠깐 그 딴 얘기를 하자면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포클랜드 제도거든요. 예, 여기 그 아르헨티나 옆에 있죠. 포클랜드. 그러니까 여기가 그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그 1990년대에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가 저 땅을 점거를 해버려요. 원래 우리 땅인데 영국 너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이제부터 우리 땅이다. 아까 원래부터 이제 아르헨티나 땅이긴 했는데 그 영국이 이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점거를 하죠. 자, 그 당시 그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그 경제난도 있고 지금 그 영국 본토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지구 한 바퀴를 그 돌아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영국이 저 포클랜드를 빼앗겨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 포클랜드를 다시 차지하자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그 아르헨티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측은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그때 그 영국의 그 총리가 그 유명한 그 마거릿 대처 그 총리였는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이 아르헨티나와 이제 전쟁을 시작했죠. 예, 그리고 뭐 항공모함 보내고 이제 수많은 그 전투기들 또 이제 전함들을 포클랜드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우 몇 개월 만에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그 제압을 하고 저 포클랜드에서 그 영국이 가진 그 지배권을 이 공고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직 그 대영 제국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 살아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아주 뭐 그 원수지간이죠. 예,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그 이 율리시즈를 보면 이 시대의 그 분위기가 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진보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 과학과 기술 또 이제 지식의 그 진보에 대한 믿음, 어떤 낙관적인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의 욕구,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세계를 끊임없이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이 시에 잘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이 율리시즈에 잘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같은데 이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저 표시한 저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while it were for some 3 sons to store and hold myself. 그러니까 율리시즈가 그 그리스어로는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인데, 자,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10년 동안 지중해를 방랑했습니다. 예, 그 지중해 그 방랑한 이야기가 호머의 그 오디세이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를 그 괴롭히던 그 구원자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율리시즈가 그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그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모험에 대한 욕구가 되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그냥 뭐 자산을 축적하고 먹고 자면서 이렇게 빈둥빈둥 보냈는데 and this great spirit yearning in desire to follow knowledge like a sinking star. 그런데 그 나의 그 great spirit,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gra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늙어가는 이 영혼은 어떤 인간의 그 사고의 그 최대한의 그 가장 끝에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지는 별처럼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에 몸부림친다. 그런데 여기서의 그 sinking star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율리시즈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별이 지고 있다고 해서 그 별을 쫓아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날리지가 바로 이러한 그 sinking star와 같다. 그러니까 지식에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 무한대의 그 경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그 지식의 그 범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sinking star는 오디세우스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sinking star, 그러니까 별이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똥별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로 이러한 그 sinking star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자 이 부분부터 새로 읽는 건데, 자 this is my son, mine own Telemachus. 자 그 이제 첫 부분에 그 율리시즈가 자기 아내를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 그 정제를 지키고 또 집안을 보살피고 아이를 키운 아내는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하고 그냥 an aged wife, 그러니까 늙은 아내이다. 이렇게 그 말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그래도 자기 아들의 이름은 불러줍니다. 아들의 이름이 텔레마코스예요. 그러니까 this is my son, mine own Telemachus, to whom I leave the scepter and the isle. 나의 그 왕홀, 그러니까 셉터는 그 왕의 그 권위를 가리키는 그 지팡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그 이 왕의 지팡이와 이 섬을 내 아들에게 맡긴다. 그 오디세이를 보면 이제 그 초반이 그 텔레마코스의 그 이야기인데 아주 그 지혜로운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 자기 아들의 교육을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너가 그 내 아들을 잘 교육을 해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조언을 주는 사람,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멘토라는 그 단어를 아주 흔히 사용하는데, 자, 이 멘토의 어원은 바로 호머의 그 오디세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오디세이를 보면 그 이 아테나 여신이 이 멘토의 모습으로 이 텔레마코스에게 자주 나타나서 도움을 줍니다. 자, well loved of me.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 응?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그러니까 discerning to fulfill this labor. 그러니까 이 labor, 그러니까 이 작은 섬을 다스리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청년이다. 그러니까 by slow prudence to make my rugged people. 그러니까 초반에도 그 이타카 주민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타카 섬의 주민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rugged people, 거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문명화가 덜 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섬에 이 거친 주민들을 그러니까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이다. 그런데 뭐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마일드 순화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by slow prudence,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서서히 사려 깊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 주민들을 문명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치자이다. 그리고 through soft degrees, 뭐 같은 맥락의 말인데 뭐 단계를 그러니까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유순하게, 그러니까 subdue them to the useful and the good.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그 의미의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ake 말, 그 다음에 이제 subdue them. 그러니까 그 동격의 지금 그 동사들이죠. 그래서 이 주민들을 마일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주민들을 이 them은 바로 이제 그 위행에 나온 rugged people이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을 subdue, 굴복시켜서 to the useful and the good, 그러니까 유용하고 선한 일에 이 주민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을 잘 다스려서 이 사람들이 유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뭐 너무 그 가혹하게 혹은 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through soft degrees,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면서 부드럽게 이 통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 most blameless is he. 텔레마코스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예, 뭐 오디세이에서도 그 아버지를 그 똑 닮은 아주 그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나오는데 결점이 정말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centered in the sphere of common duties. 그러니까 common duty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그 해야 하는 일상의 그 업무들, 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왕의 그 의무들을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센터 중심이 되어서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decent not to fail in offices of tenderness. 그러니까 tenderness는 여러분 그 뭐 인정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그 따뜻하게, 그러니까 텐더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인정을 베푸는 일에 그러니까 decent not to fail,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And pay meet adoration to my household gods. 자, 여러분 그 여기서의 그 meet는 만나다라는 그 의미의 동사 meet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suitable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meet는 여기서 지금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suitable, 적합한, 합당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그 신들에게 합당한 경배를 텔레마코스가 드릴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내가 없어도 이 이타카는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통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when I am gone, he works at his work, I mine.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자,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이 스탠자인데요. 그러니까 their last port, the vessel puffs her sail. 자, 지금 그 어떠한 그 광경이냐면 그 율리시즈가 이렇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 율리시즈의 그 옛 부하들이 율리시즈의 이 연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장소는 항구인데, 자, 율리시즈와 그 부하들이 타고 떠날 배가 지금 그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배가
puffs her sail.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돛이 부풀어 있다라는 거죠. There gloom the dark broad seas. 지금 어둡고 그 넓은 바다가 gloom 그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날이 저문 거죠. 그러니까 my mariners, souls that have toiled and wrought and thought are with me. 그러니까 율리시즈가 그 자기의 이 선원들을 부르면서 자 나와 함께 toil,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wrought 함께 일을 하고, 또 나와 함께 계략을 짰던, 그러니까 함께 그 많은 그 생각을 했던 동지들이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at ever with a frolic welcome to the thunder and the sunshine. 자 여기서 그 that는 바로 그 위에 나온 souls를 가리키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하들을 가리키면서 souls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폭풍과 이 햇빛, 그러니까 인생에 힘들고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 기쁜 일, 또 힘든 일, 그 모든 일들을 언제나 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with a frolic welcome, 그러니까 기꺼이 뭐 전혀 그 마다하지 않고 이 율리시즈와 함께 이 힘든 일과 이 기쁜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프롤릭 하면 뭐 그 장난치는 뭐 신바람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율리시즈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에 늘 그 신바람이 나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And opposed free hearts with free violence.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석상으로 이제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thunder와 sunshine을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opposed free hearts free forehead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과 그 자유로운 이마와 맞서 싸웠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좀 해석이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opposed 다음에 with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opposed with free hearts, free foreheads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율리시즈와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with free heart, 그러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적들과 싸웠다. 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 부하들이 율리시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free heart, 자유로운 그 정신을 갖고 그 모든 적들과 싸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free forehea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free forehead,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과 자신감으로 이 율리시즈의 부하들이 적들과 그러니까 opposed, 맞서 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율리시즈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you and I are old. 그러니까 그대와 나는 늙었다. 자, 그런데 old age 죄송합니다. old age had yet his honor and his toil. 그런데 늙은 나이에도 지켜야 할 명예가 있고, 그리고 toil,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늙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that closes all.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덮게 마련이죠. 예, 죽음으로 모든 것은 다 종결이 되는 거죠. But something at the end, 그러니까 some work of noble note may yet be done. 그런데 그러니까 그 종말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something, 그러니까 some work of noble note, 무언가 고상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may yet be done. 그런 일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not unbecoming, 그러니까 man that strove with gods.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그 율리시즈가 부하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unbecoming. 여러분 그 이중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은 곧 긍정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man that strove with gods. 그러니까 신들과 싸웠던 사람들의 걸맞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걸맞은 그런 어떤 고귀한 일을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트로이 전쟁 때는 신들도 이제 그 두 편으로 갈라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군은 이제 트로이 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트로이를 편드는 이 신들과도 맞서 그 싸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아프로디테나 뭐 아레스, 이제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이제 그 트로이의 편을 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 율리시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트로이 전쟁에서 신들과도 겨루지 않았냐. 신들과도 우리가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걸맞은 그런 그 업적을 우리가 남기고 죽도록 하자. The lights begin to twinkle from the rocks. 지금 그 빛이 바위에서 번쩍인다. The long day wanes. 자, 기나긴 낮이 저물고 있는 거죠. The slow moon climbs the deep mounds round with many voices. 그리고 그 달이 느리게 지금 솟아오르고 있고 그런데 왜 하필 그 밤에 떠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떠나려면 낮에 그 아침에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굳이 밤에 뭐 출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the deep moans.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요새 그 the deep은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뭐 여러 그 목소리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로부터 뭐 여러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뭐 갈매기 소리도 있고 뭐 파도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여러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그 바다가 신음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come my friends. 자, 이 come 글쎄 뭐 이렇게 come 했다고 따라가야 될까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거는 지금 뭐 그 원웨이 트립이거든요. 그 돌아오는 그 여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율리시즈의 말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서쪽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에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정말 세상이 끝나는지 어디까지 가봐야 정말 끝나는지 우리가 한번 가볼 때까지 가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come my friends, it's not too late to seek a newer world. 자, 새로운 세계를 찾기에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 push up and setting well in order smite the sounding furrows. push up, 배를 저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setting well in order. 순서대로 잘 앉아서. 이제 옛날에는 그 이 사람들이 배에 그 양쪽으로 이제 앉아서 노를 저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잘 앉아서 smite the sounding furrows. 이 소리치는 이 소리가 나는 이 furrows, 이 파도를 smite, 노로 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furrows는 원래 여러분 그 밭에
일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파도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이제 밭의 일항처럼 보이기 때문에 파도를 노로 저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or my purpose holds to sail beyond the sunset.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어디까지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sunset. 해가 지는 그곳 너머까지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양천 너머로 항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이제 세계관에서는 태양이 이제 떠오르고 질 때 바로 그 이제 대서양의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뜬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역시 모든 별들도 대서양에 잠겼다가 그 다음날 다시 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과 별들이 잠긴다고 하는 그 지점 너머로까지 항해를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And the path of all the western stars until I die.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은 그 별들이 이 서쪽에서 지면 바로 그 대서양 그 바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대서양의 바다가 the path, 그러니까 이 별들이 목욕을 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별들이 잠기는 곳,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곳, 그러니까 지브롤터 해협 너머의 대서양, 거기를 unti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it may be that the gulfs will wash us down. 이게 그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 지브롤터 해협,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거대한 그 걸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곧장 하데스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인들의 그 이제 관념이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대서양에 뭐 이 당시에는 이제 대성이라고 이제 부르지도 않았지만 대서양의 거대한 그 걸프, 그러니까 이 시면이 있어서 우리를 뭐 삼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it may be we shall touch the happy isles and see the great Achilles, whom we knew. 자, 여기에 그 happy isles는 여기 여러분이 그 이제 대문자로 돼 있죠. 이제 이거를 그 일리시움 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일리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그 보통 사람들은 다 죽으면 하데스 지하 세계로 가는데 신이 총애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하데스로 가지 않고 이 일리시움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복의 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신이 총애하는 뭐 영웅들, 뭐 헤라클레스나 여기 언급이 되는 아킬레스 같은 그런 영웅들은 이 엘리시움에 가서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시움은 대서양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율리시즈가 하는 말은, 자, 우리가 또 항해를 하다 보면 저 엘리시움에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 우리가 트로이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영웅 아킬레스를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 아킬레스는 그 일리아드의 주인공이죠. 그 메인 캐릭터이고 이제 그 그리스군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그 이제 일리아드는 그 아킬레스의 분노가 이제 주제라고 하죠. 그 이제 아킬레스가 그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이제 여자 한 명을 놓고 싸우게 되면서 이제 그 아킬레스가 이제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전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그리스군이 트로이에게 이제 크게 밀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아킬레스도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킬레스를 우리가 이 엘리시움에서 만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엘리시움은 그 죽어야 가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서 갈 수 있는 섬은 아니거든요. 그 이론적으로. 이제 죽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 섬에 가서 아킬레스를 만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거고. 예, 그다음 그 단락을 보시면 And though much is taken, much abides. 자, 우리가 뭐 잃은 게 많지만, 예, 나이가 들면서 체력을 잃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 남은 것도 많이 있다. And though we are not now that strength which in all days moved earth and heaven.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옛날에 정말 그 천지를 진동하게 했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였던 그런 힘을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that which we are, we are.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도 역시 우리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그 천지를 진동하게 했던 힘을 우리가 비록 잃었지만, 그때의 우리가 지금의 우리이기도 하다. 뭐 이제 그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ne equal temper of heroic hearts. 그러니까 이 영웅적인 이 heart, 이 영웅적인 그 기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equal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웅적인 이 정신은 옛날 그대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 한결같이 우리가 이 기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made weak by time and fate. 비록 이 시간과 운명으로 쇠약해지기는 했어도, 하지만 그러니까 strong in will. 그러니까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강한 정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행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strong in will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그러니까 strive, 그러니까 애를 쓰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To seek,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to find, 찾으려고 하는 거죠. And not to yield,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will.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이제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그 동사가 연결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will을 다 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will to strive, will to seek, will to fi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will만큼은, 이 의지력만큼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시를 다 읽었는데 한 2분 정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느 구절이? 여기 얘를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아킬레스가 산다고 하는 그 일리시움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죽는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 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요.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강조를 한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의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 어떤 진보에 대한 그 믿음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시이죠. 예, 그래서 그 인류의 그 진보에 대한 믿음, 또 이제 지식과 과학의 그 발전에 대한 그 믿음, 또 미래에 대한 그 낙관주의 이런 게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율리시즈가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의무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팽개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율리시즈는 그 뭐 공적으로는 이타카의 그 군주이고,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또한 그 한 가정의 가장이죠. 그런데 그 어떤 모험에 대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이 공적인 이 임무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지금 팽개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그 조국과 이 가정을 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텔레마코스가 뭐 잘해줄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소 좀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그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 남성의 어떤 그 공적인 책임감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한 남자가 그 사회에서 맡고 있는 그 공적인 역할, 그런 역할에 대한 그 책임감, 이런 거를 완수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이 남성이 자신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시를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잘 녹아 있는 반면에 빅토리아 시대의 그 이상적인 남성 상과는 또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공적인 그 임무, 자신의 그 공적인 그 위치에 그 수반되는 그 역할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율리시즈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그 어떤 탐험의 욕구 이제 이걸 이유로 그 공적인 그 책임감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너무 쉽게 지금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리고 여러분 그 율리시즈의 이 연설에 설득이 되시나요? 막 율리시즈의 연설을 들으면서 막 너무 막 감동이 돼서 내가 저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한번 죽을 때까지 항해를 해봐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뭐 들 수도 있죠. 예, 예,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예, 지금 그 세팅을 보면 그 부하들이 앞에 도열해 있고 저 바다에는 지금 그 떠날 배가 이제 차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돛을 올리고
이제 출항할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인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율리시즈의 부하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호머의 그 오디세이를 보면 그 10년 동안 그 지중해를 방랑하면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다 죽습니다. 막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뭐 바다에 빠져 죽고 뭐 이러면서 오디세우스 혼자만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뭐 우리가 꼭 그 호머의 그 이 설정을 뭐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시를 뭐 읽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 오디세이의 그 설정을 뭐 그대로 가져온다면 도대체 뭐 누가 듣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고 그냥 혼자만의 넋두리 아닌가. 그냥 혼자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하고 있는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연설을 듣는 사람도 없고 이 율리시즈가 정말 그 자기의 욕구대로 뭐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율리시즈가 지금 그 뭐 의자에 앉아서 뭐 아마도 그 의자에 앉아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 번 더 나도 뭐 모험을 떠나보고 싶은데 그 이런 그 생각에 이런 그 연설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 공상 속에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예, 뭐 어쨌든 뭐 아주 유명한 시이고 정말 그 유명한 시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이 뭐 제가 얘기했던 그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일부 구절은 참 읽을 때마다 이렇게 그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도 뭐 이 시와 관련된 그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잠시만요. 예, 그 여러분 그 헬런 미런이라고 이제 유명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뭐 그 톡쇼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시가 바로 이 율리시즈라고 하면서 그 낭송을 하면서 우는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 사회자도 막 같이 따라서 울고. 예. In the interview about so we were talking before in the interview about things that make us cry, and little children in majorette uniforms make you cry, and parts of this poem, especially the end, make me cry. This is Ulysses by Alfred Lord Tennyson. Old age hath yet his honour and his toil, death closes all. But something, ere the end, some work of noble note may yet be done, not unbecoming men that strove with gods. The lights begin to twinkle from the rocks, the long day wanes, the swoon climbs, the deep moans round with many voices. Come, my friends, 'tis not too late to seek a newer world. Push off, and sitting well in order, smite the sounding furrows, for my purpose holds to sail beyond the sunset and the bars of all the western stars until I die. It may be that gulfs will wash us down, it may be we shall touch the happy isles to see the great Achilles.
whom we knew. Though much is taken, much abides. And though we are not now that strength which in old days moved earth and heaven, that which we are, we are. One equal temper of heroic hearts, made weak by time and fate, but strong in will,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What an amazing poem. Oh, thank you. Oh, thank you. How's Mirren, everybody? You got me. Make me cry too. 예, 뭐 이렇게 이런 그 영상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이 시가 이제 007 영화에도 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007 영화 스카이폴이라고. Just one thing to say. My late husband was a great lover of poetry, and I suppose some of it sunk in, despite my best intentions. And here today I remember this, I think, from Tennyson. We are not now that strength which in old days moved earth and heaven. That which we are, one equal temper of heroic hearts, made weak by time and fate, but strong in will,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예, 뭐 이제 막 테러리스트들이 뭐 이제 난입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만큼 이제 유명한 그 시이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 시에 대해서 더 코멘트 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자 로버트 브라우닝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3명의 시인이 있어요. 근데 셋 다 남성 시인이긴 한데, 바로 그러니까 테니슨과 로버트 브라우닝, 바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남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다음 주에 읽을 매튜 아놀드입니다. 그래서 테니슨, 브라우닝, 아놀, 이제 이 세 명이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리가 꼽는데, 자, 브라우닝은 사실 아내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그러니까 Mrs. Browning's husband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닝은 이제 자기의 성인데, 그러니까 Mrs. Browning's husband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 이제 워낙에 유명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명성에 좀 묻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브라우닝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살았고, 그리고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은 이탈리아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쌓게 되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로버트 브라우닝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사진이 발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인물들의 이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버트 브라우닝을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꼽는 이유는 바로 드라마틱 모놀로그 때문입니다. 자, 드라마틱 모놀로그는 그러니까 로버트 브라우닝만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버트 브라우닝이 가장 탁월한 이 드라마틱 모놀로그를 선보였고, 사실상 브라우닝이 이 드라마틱 모놀로그의 형식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놀로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극 중에서 인물이 하는 독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놀로그, 이제 독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드라마틱 모놀로그는 극의 일부는 아니에요. 극의 일부는 아니지만 마치 극 중 인물이 독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효과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 드라마틱 모놀로그라고 하는 것은 a type of lyric poem that was perfected by Robert Browning. 그러니까 브라우닝이 이 드라마틱 모놀로그의 형식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율리시즈도 드라마틱 모놀로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율리시즈의 독백이잖아요. 모놀로그잖아요. 자, 그 브라우닝의 드라마틱 모놀로그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브라우닝의 모든 모놀로그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 예, 하지만 그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특징은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한 건데, A single person who is not the poet utters the speech that makes up the whole of the poem in a specific situation at a critical moment.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스피커가, 이 시적 화자가 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낭만기 작품으로 배운 많은 시들이 사실은 그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그런 그 작품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이 낭만기 이 서정시에 특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샬롯 스미트의 그 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시들이 사실 그 시의 그 화자와 그 스피커와 시인이 일치했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드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의 그 화자를 시인 자신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뭐 키츠의 시도 그렇고, 뭐 셸리, 또 존 클레어, 뭐 샬럿 스미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The Master's Petition, 그 시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사실 그 시적 화자를 시인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시대로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에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의 시 텍스트에 그러니까 시인 자신의 주관성이 너무 과도하게 주입이 되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시가 마치 시인 개인의 그러니까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 같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은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시의 그 화자와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브라우닝의 모놀로그를 보면 대부분 이 시의 그 배경, 이 세팅이 중세나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아니고 뭐 이탈리아나 뭐 오늘 우리가 읽을 시에서처럼 스페인이에요. 특히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사랑해서 그 브라우닝의 이제 많은 이 드라마틱 모놀로그가 그 르네상스 이탈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자기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빅토리아 시대와 수백 년 떨어진,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영국이 아니라 저 멀리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그런 공간에 이 시적 화자를 자기 그 드라마틱 모놀로그의 스피커로 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경향이 빅토리아 시대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시인들이 다 이렇게 썼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로버트 브라우닝은 낭만기 시가 갖고 있는 그 과도한 주관성,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그 주관이 너무 그 시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에 대한 그 반발을 이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브라우닝은 그 자기 자신과 이 시적 화자의 그 거리를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의식적으로 크게 두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이 모놀로그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의 이 존재가 단지 암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이 스피커의 말에 무슨 반응을 하거나 그리고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시 텍스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디터가 뭘 말하고 뭘 하는지, 그러니까 오디터가 어떻게 이 스피커에게 반응하는지는 그러니까 only from clues in the discourse of the single speaker.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리시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율리시즈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시즈는 테니슨 자신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율리시즈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부하들의 존재도 암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율리시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테니슨이 율리시즈 자신은 아니지만 테니슨의 모습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리시즈라는 그 캐릭터 안에 테니슨의 모습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테니슨이 그 자기 자신과 그 율리시즈를 완전히 이제 구분을 뭐 지은 건 아닌데, 그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the main principle controlling the poet's choice and formulation of what the lyric speaker says is to reveal to the reader in a way that enhances its enrich the speak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그런데 이 그 스피커의 언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이 스피커 자신은 의도하지 않지만 이 스피커의 인격과 이 사람의 그 생각이 진짜 생각이 독자에게 드러나게끔 그렇게 시 언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뭐 율리시즈는 보이지 않는 그 드라마틱 모놀로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이 브라우닝의 이 드라마틱 모놀로그,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극적 독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극적 독백을 보면 그 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정신병자라든가 뭐 살인자라든가 하여간 그 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은 그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하는 그 독백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독자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자는 이 사람의 말을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그 A Soliloquy of the Spanish Cloister. 잠시만요. 이거네요. 제가 이거는 그 텍스트를 이렇게 따로 만들었거든요. 자, 이 Soliloquy of the Spanish Cloister. 여러분 뭐 Soliloquy 자체가 그러니까 모놀로그, 그러니까 독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세 가지 특징 가운데 1번과 3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 특징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2번의 그 오더터,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존재가 명확하진 않아요. 뭐 이제 듣는 사람을 뭐 굳이 말하자면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듣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2번의 특징은 없지만 1번과 3번의 특징은 잘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뭐 한 6분밖에 안 남아서 뭐 낭송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페니쉬 클로이스터.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이죠. 그러니까 이 독백의 화자가 스피커가 수도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수도사이다. 그 브라우닝은 그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뭐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세 그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틱 모놀로그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중세 그 수도원, 그러니까 스페인의 중세 수도원에서 살던 수도사가 이 모놀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미움에 대한 시입니다. 자, 이 수도사가 같은 수도원에 살고 있는 다른 수도사를 아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좀 재미있는 설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수도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죠. 응? 응? 막 증오로 막 그냥 막 몸을 떠는 그런 신부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사는 그러니까 같이 그 수도를 하는 같은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러니까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를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다 누군가를 뭐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뭐 지금도 미워하고 있거나. 예, 그런데 이 시를 이제 읽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미워해도 너무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도 이제 뭐 사람을 뭐 지금도 이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너무 미워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미움의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이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다는 게 뭔가 바로 첫 행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GRRR 저게 뭔가요 지금? 지금 눈앞에 이 스피커가 싫어하는 그 수도사가 나타나니까 그 증오의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 짐승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라울이죠. 그라울. 그러니까 여러분 그라울이 뭐 으르렁거리다. 짐승이 우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의성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울이라는 이 단어의 그 소리가 실제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와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 짐승의 소리를 그라울 하고 있는 거죠. 으르렁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my heart's abhorrence.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정말 혐오하는 저 녀석이 나타났네 하면서 그러니까 what are your damn flower pots do?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렌스라는 그 수도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로렌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바로 지금 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그 로렌스를 보면서 너의 그러니까 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의 뭐 빌어먹을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래 줘라 하면서 그러니까 it had killed man, brother Lawrence. 자,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로렌스 수사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시적 화자의 이름은
이 시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시적 화자의 이름은 우리가 몰라요. 다만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이 로렌스의 이름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증오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God's blood would not mind kill you. 나의 증오가 너를 죽이지 않을 수 있나 보자. 그러니까 증오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면 내 증오도 너를 죽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누군가를 싫어해도 나의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의 미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증오만으로 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스피커가 얘기하는 건 정말 증오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면 내 미움도 그만큼이나 크다. 자, 그런데 이 로렌스가 이 화자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자, 로렌스는 이 시적 화자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hat? 하면서 그러니까 your myrtle bush wants trimming. 너의 그 myrtle bush가 뭐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그 식물의 일종인데 너의 그 myrtle bush가 그러니까 트리밍 이 다듬는 거죠. 깎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밍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렌스가 지금 그 화단에 물을 주면서 스피커가 있는 걸 보고 지금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이 머틀 부시가 좀 이렇게 트리밍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로렌스가 이 말을 하니까 지금 스피커가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이 로렌스에게 또 답을 해줘요. Oh, that rose has prior claims.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로렌스에게 답을 해준 거죠. 내가 보기엔 그 머틀 부시가 아니라 그 장미를 먼저 좀 이렇게 트리밍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참 겉으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 로렌스에게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속으로는 아주 그 분노로 지금 끓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목요일에 이 시를 더 강의하겠습니다.